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냐 했을 때 이 악순환을 다시 한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악순환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잘 끊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이 불완전 연소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이 중간에 어떤 고리를 끊어내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순환의 고리를 다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만 끊었을 때는 어차피 다른 부분에서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일시적으로 레틴 저항성이 떨어질지 몰라도, 일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질지 몰라도 불완전 연소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악화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거는 이 불완전 연소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불완전 연소가 왜 생겨나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를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포 안에는 불량 영양소인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이걸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장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공장 안에는 여러 가지 엔진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엔진에서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이 잘 분해가 되고 활용이 되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매연이 발생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던 것들인데, 우리가 이러면 왜 내가 먹은 영양소들이 엔진을 잘 작동하는 원료로 쓰여지는 게 있는가 하면, 이 엔진에 오히려 기름기를 타게 하고 엔진이 오히려 잘 작동하지 못하도록 굳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모두가 아시겠지만 결국 불완전 연소가 나타난 첫 번째 원인은 내 몸의 유전체 특성에 맞지 않는 원료가 들어와서입니다. 이 자동차는 분명 경유가 들어왔을 때 경유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작동이 되는 자동차인데, 경유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주니까 이 엔진이 잘 작동을 못해요. 잘 작동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연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연은 인슐린 문에 작동해서 인슐린이 작동하지 못하게 내 세포의 문을 잠그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비만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윤활유 부분인데, 내 몸이 유전체 특성에 맞는 영양소, 원료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잘 태워지기 위해서는 이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그 윤활유가 우리 모가 먹는 것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비타민, 미네랄이 되는데요. 비타민, 미네랄은 이 엔진의 구석구석에 껴서 이 엔진이 부드럽게 멈추지 않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인데,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원료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원료만 100을 먹는 것보다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한 50만 들어오더라도 반대로 오히려 비타민, 미네랄이 50 정도가 채워졌을 때 엔진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정도가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살을 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몸의 유전체 특성에 맞는 원료를 섭취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의 윤활유인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채워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계속해서 불완전 연소, 매연이 발생하는 생활이 지속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이 완전 연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완전 연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체 맞춤 식사를 통해서 완전 연소시키는 생활을 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돼야지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빨리 나는 거지, 2번, 3번, 4번, 5번을 어떻게 조절하더라도 이 1번의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 몸은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악순환을 끊는 핵심은 결국 EBM 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유전체 특성에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유전체 특성이라고 하면 다이어트를 할 때 모두에게 좋은 다이어트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내가 가장 잘 태울 수 있는 연료가 우리는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태울 수 있는 연료를 넣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연료를 나한테 넣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러면 시중에 다양한 유명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지 않냐, 그리고 보면은 그걸 먹으면서 다 효과를 봤다고 하고 누군가는 뭐 20kg를 뺐다, 30kg를 뺐다, 이런 얘기 듣지 않냐,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중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왜 작동을 하고 왜 그것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걸지, 결론적으로 결과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방법들은 모두가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이어트 방법들은 그 다이어트 방법의 특성이 잘 맞는 분들에게는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질병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다이어트 방법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잘 고민해보고 찾는 시간으로 오늘을 좀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불완전연소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는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고리 중에 하나를 끊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들을 온전히 모든 고리를 끊어서 내 몸이 정상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나한테 있다는 걸 오늘 잘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사실 결론은 우리가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다, 살을 빼는 방법이다 할 때 집중하는 것들을 보면 보통 어떤 지금 뭐 키토제닉이다 또는 뭐 에킨스 다이어트다 해서 우리가 한때 황제 다이어트, 단백질이랑 고지방, 고단백을 섭취하고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겟에 삼는 것들을 보면 항상 결국 영양소예요. 탄수화물이 좋냐, 지방이 좋냐, 단백질이 좋냐, 우린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뭐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나한테 잘 쓰여질 수 있는 원료가 뭐냐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는 항상 이 세로로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지,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지, 지방을 어떻게 먹을지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냐 단백질이냐 지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율, 그리고 내 몸에서 쓸 수 있는 물질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강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이제 사례를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두 분이 이제 대표적인 저희가 EBM을 통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로 이분 M타입 분이신데요. 60대 여성이신데 처음 방문하셨을 때 체중이 79.2kg, 거의 80kg에 육박하는 체중이셨고요. 체중 감량을 하고 나서는 체중이 59.5kg, 한 20kg 정도 감량을 했고, 이 20kg 중에 체지방에서만 18kg 정도의 감량이 일어났던 분이에요. 제가 미리 좀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허락을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의 사례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처음 방문하셨을 때 식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콩,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콩, 된장을 상당히 즐겨 드셨고 바다 생선이 좋다, 건강하다 해서 바다 생선을 즐겨 드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몸에 좋다고 하는 바다 생선, 고등어, 뭐 된장, 콩 음식을 주로 드셨는데 체중이 계속 늘어났고 늘어난 체중이 빠지질 않았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M타입 분이셨어요. 두 번째는 S타입 분이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한 67.7kg, 이분은 키가 조금 더 작으셔서 체중이 67.7kg, 이분이 재밌는 게 비슷하게 한 18kg, 16kg가량의 체지방 감량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은 오히려 또 반대예요. 두 번째 분은 평소에 우유를 좋아하시고요. 단백질을 채우겠다고 닭고기와 달걀을 즐겨 드시던 분이셨어요. 참 안타까운 게 이 두 분이 서로 식사하시는 게 반대만 됐더라도 이렇게 살이 찌거나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식사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니까 누군가에게 좋다고 하는 방법을 내가 쓰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거는 비만이라는 질병, 똑같은 비만은 질병이 맞거든요. 비만이라는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섭취하고 계시는 식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는 저렇게 먹어서 살이 쪘고 누군가는 이렇게 먹어서 살이 쪘다. 그러면 저렇게 먹은 분은 이렇게 먹으면 살이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먹었던 분은 저렇게 먹으면 살이 빠질 수 있는데 내 몸에 맞는 방법이 아니라 대중적인 방법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은 결국 통계거든요. 모두에게 일정한 효율이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민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오늘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 이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자분들이 오늘 현장에 참석을 해주셨으니까 본인을 통해서 직접 좀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이냐 뭐냐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또 다이어트 방법들의 장점만 좀 취해 볼게요. 먼저 육식은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육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몸에서 불완전 연소를 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육식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단백질 원료로서는 그게 중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키토제닉을 얘기하면서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듯이 탄수화물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정제되지 않은 양질의 탄수화물은 충분한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내 몸의 지방제를 잘 빼주는 역할도 하고 내 몸의 소화기의 효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탄수화물은 꼭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고, 또 탄수화물은 내 몸에 에너지를 내는 효율이 가장 좋은 원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탄수화물도 나쁘다고 줄일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탄수화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간헐적 단식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 몸은 쉴 때 소화기가 공복 상태를 유지할 때 매우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돼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내 성장을 조절하는 호르몬, 내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 다양한 것들이 공복 상태일 때 발현이 되기 때문에 먹을 때는 먹고 쉴 때는 쉬어주는 자세를 우리가 거기서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열량 영양소,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섭취하는 것들에 비유를 해서 내가 에너지를 내는 재료는 열량 영양소가 맞지만 이런 것들이 잘 타서 내 몸이 에너지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요 조절 영양소,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산소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들이 불완전 연소를 막고 완전 연소를 일으켜서 더 이상의 활성산소, 가스나 독소가 발생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치사력 있는 음식 그리고 영양소 균형을 잘 맞춰서,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라고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이게 아니라 탄수화물 먹는다, 단백질을 먹는다가 아니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조절 영양소의 비율, 제가 항상 강조하는 3대 2대 5.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우리가 100g을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50, 비타민, 미네랄 50 먹었을 때 내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다는 점. 이 효율이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내는 에너지의 정도가 달라요. 양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몸에서 나는 에너지나 이 활성도는 후자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이란 결국은 첫 번째, 완전 연소시키는 생활, 불완전 연소를 시킬 만한 요인들을 차단하고 완전 연소를 시키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수면,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이다, 렙틴 저항성이다 하는 것들, 내 몸의 호르몬들이 잘 붙어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운동이 받쳐줘야만 이 호르몬들이 그 부위, 작동을 하는 부위에 가서 잘 작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수면은 내가 잠을 자는 기간 동안 이 호르몬들이 재생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면이 불량한 분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생활을 하더라도 수면 시기에 재생되는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비만과 관련해서 살이 빠지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비만 환자분들은 저희가 꼭 강조하는 게 하루에 6시간 이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10시에서 2시라는 시간대가 내 몸에 호르몬이 제일 많이 재생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것들이 수면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식욕 조절, 이따가 이 강의 후에 저희가 식욕 조절 2침 클래스를 진행 같이 할 건데 식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장에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을 이렇게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행복한 호르몬 옥시토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장에 적절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모자라게 되면 내가 과도한 식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떨어져서 그런 건데 에너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옥시토신을 채우는 방법이 내 위장에서 그 작용을 대신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옥시토신을 채우기 위해서 식욕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옥시토신을 대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손이 닿고 피부가 닿고 우리가 스킨십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식욕이 막 폭발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 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시고 꼭 껴안고 한번 비벼보시면 실제로 내 식욕이 조금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정말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한번 속는셈 치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완벽한 다이어트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방법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EBM에서 말하는 불완전 연소를 막는 완전 연소 생활의 기본을 더해서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운동, 그리고 식욕을 조절하는 다양한 방법들, 과도한 욕구를 조절하기 위한 스트레스 조절,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그 종합적인 거의 핵심은 결국은 이 완전 연소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절대 끊이지 않는다는 것. 그 부분은 오늘 꼭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